안녕하세요. 파주고 2학년 학생 여러분. 미술 수업 중 하나인 회화 부분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 작품은 너도 나도 피카소입니다. 이 말은 피카소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우리도 모두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피카소라고 붙여봤습니다. 피카소의 많은 작품 중에서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한번 따라해 볼 건데요. 자,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어떤 그림인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스페인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스페인의 아주 작은 마을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폭격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서로 다른 두 파가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잔인하게도 비행기로 그 마을에 폭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이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색을 입힌다는 것은 주제를 흐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해서 무채색인 이렇게 검은색, 흰색, 회색, 청회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보시다시피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는 어머니가 나오고요. 어느 전쟁에서나 그렇죠. 여기에서 말이 울고 있고 황소도 나오고 그리고 검은 연기에 휩싸인 도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쟁의 비극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도 마드리드를 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한 번 놀란 것은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에 있는 유치원에서 항상 그렇게 단체로 그림을 감상하러 오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 굉장히 저는 부러웠습니다. 자, 피카소에 대해서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피카소는 여기 할아버지 계시네요. 피카소는 이게 나이 들어서의 모습인데요. 저는 피카소의 사진만 봤죠. 당연히 피카소가 7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피카소의 사진만 보고도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예술가의 눈빛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있는 그 예술가의 혼이 담긴 그런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피카소를 정말 진정한 예술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눈빛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작품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작의 화가 하면 피카소가 나올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조각, 도예,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엄청난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정말 본받을 점이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진 2장과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 입체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사실 무슨 파 이런 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알아야 할까? 좀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입체파는 굉장히 재밌어요. 기존에 우리가 그림 속에서 명암이나 이런 걸 넣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다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마치 이 작품을 보면 이게 우는 여인인데요. 울고 있는데 다 쪼개졌네요. 화면을 다 분할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눈이 위에 붙어 있고 귀가 아래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화면을 분할해서 여러 측면에서 본 것을 묘사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입체파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우는 여인을 통해 마치 바닥에 딱 떨어뜨린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처럼 조각조각 나서 내 얼굴이 막 삐뚤삐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화면을 조각내서 분해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 그래서 입체파라고 애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자, 피카소는요.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여자도 되게 많았고, 특히 이 사진은 스페인의 말라가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로버트 파카라는 사람이 사진작가 유명한 사람이 찍은 건데요. 언뜻 보면 여기 있는 노인이 누굴까 싶은데 이 노인이 사실 피카소예요. 피카소고 그 앞에 있는 아주 젊은 여자는 피카소의 여자친구입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맞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이 어린 자신의 연인에게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파라솔을 들고 뒤에서 따라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은 한껏 뭐라 그럴까요? 내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걸음걸이로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죠. 이 작품만 봐도 피카소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주 귀여운 아기가 앙증맞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은 피카소의 손자의 손자가 아니라 피카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피카소는 굉장히 장수를 했고 아주 어린 아들까지 볼 정도로 굉장히 신체 건강한 그런 화가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피카소가 참고로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에 되게 감사합니다. 그만큼 피카소의 많은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피카소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게르니카를 만들게 된 배경과 게르니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전 차시에서 했으니까 다 알겠죠? 이 그림은 보기보다 굉장히 커요. 우리 교실에 한 벽면 정도 될 정도로 되게 커요. 그리고 선생님이 흑백으로 뽑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무채색으로 이렇게 뭐 흰색과 검은색 거의 회색에 가까운 청회색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여기에 한 장에다가 했죠. 한 장에다가 모아놨죠. 여러분의 우편물에 이 그림과 이 종이와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인쇄된 것, 그리고 뭐 이런 종이나 혹은 이런 종이가 우편물로 배달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까? 이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볼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은 선입니다. 자, 그래,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표현하란 말이죠? 일단 제가 한번 오려볼까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오려요. 너무 쉽죠? 이 수업은 아주 재미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요 모양대로 안 오려도 돼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오려봤고요. 내가 뭘 나타낼까? 어떤 걸 나타내면 좋을까? 뭐 이 사람도 한번 오려볼까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글쎄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눈이 있네요. 눈이 왜 제 위치에 안 있죠? 글쎄요. 눈이 꼭 제 위치에 있어야 되나요? 어차피 그림이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야, 이거 어린아이도 이거보단 잘 그리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못 그려요. 이렇게 못 그립니다. 자, 저 이렇게 막 사람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오려봤어요. 어머, 선생님도 잘 못 오리네요. 아니, 그냥 뭉뚱그려서 오렸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이렇게 붙이려고 해보니까 선생님 이 선이랑 이거랑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칼이나 이런 걸로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이 이 원에서 나왔네요. 그리고 뭐 이 아래쪽에다 붙여도 좋고 여기다 또 오려서 붙여도 좋고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막 붙여요.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돼요. 굉장히 뜨거웠나 봐요. 우리나라 여름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 등을 이용을 해서 이게 막 태양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무너져가는 건물 속에서. 그 다음에 표현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럼 그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였길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하다 말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네요.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하려고 해요. 글쎄, 이 말도 힝 하면서 자기도 막 뭐라고 말을 해요.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인데, 어지러워요.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하죠. 어머, 근데 이거는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말은 더더욱 못 알아들어요. 그쵸? 살려줘. 더 이상 너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 이러고 있고요. 이거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아래 쓰레기처럼 말이 막 쌓여 있네요. 선생님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줘. 왜 너는 네 말만 하는 거야? 라는 걸 담으려고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똑같이 내 말 좀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예시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우편물에 잡지가 2장씩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컬러가 많은 잡지도 갔지만 어떤 친구는 글씨가 많은 잡지도 갔죠. 여러분 집에 잡지가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잡지를 보낸 거고요. 무작위로 보내다 보니까 다양하게 보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음번에 우편물에는 좀 더 많은 재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게르니카에 나온 인물과 동물을 이용을 해서 내 말 좀 들어줘 라는 주제의 작품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잡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오려서 붙여도 좋고요. 동생이 갖고 있는 아주 싸구려 색연필로 표현을 해도 좋고요. 그것도 없다면 잡지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피카소처럼 무채색으로 펜과 연필, 그런 것을 삼색볼펜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도 좋고요. 집에 가위나 칼, 풀, 이 정도는 갖고 있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걸 오려 붙여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표현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였는지 제목도 붙여보시고요. 설명도 꼭 해주세요. 자,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이 작품은 그 전에 수업에서 먼저 완성을 한 사람들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해요. 이런 식으로 오려서 그러니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했는데요. 이 작품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네요. 선생님이 보내준 색종이를 가지고 날리는 어떤 모습을 표현을 했고요. 또한 강조하고 싶은 몇 개의 요소를 테두리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드러나죠, 주제가. 여기서 이 사람의 손이 들고 있는 것과 여기에 나오는 황소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구나. 서로 무엇인가를 뺏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폭풍이 쳐서 태풍 가운데로 들어가려는 모습인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약간 어두워지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밝아지는 모습도 아주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죠. 보면 살려줘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롤러코스터에서 선로가 끊어져 가지고 이 안에 타고 있던 이 안에 그 열차가 이탈한 그런 모습이래요. 사람들 어때요, 모습이? 거의 영혼이 막 다 나가서 다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그림은 잘 못 그리더라도 자기가 표현하려고 그러는 게 잘 드러나면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 이것은 어디론가 소풍을 가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 학생 역시 굉장히 깔끔하게 표현을 했고, 붙인 모습 위에 사람의 모습을 이어붙여서 무엇인가를 이 앉아있는 사람과 이 여자와 이 말이 어딘가로 소풍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했네요. 옆에 있는 울타리까지 표현을 해서 더욱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황소는 안경까지 쓰고 있네요. 마치 인테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 손에는 이 손을 붙이고 말 밑에도 몸을 붙여서 완성을 해보았네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작품은 솔직히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게 지옥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눈이 다 빨갛게 되었네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왜 끓는 불 속에,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노천 온천 가면 아래는 뜨겁고 위에는 시원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려고 그런 건 아닐까? 그런데 학생과 제가 의도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의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학생은 아마 너무 뜨거워서 이 차가운 물을 받아 마시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을 표현을 했는데요. 어때요? 그런 것 같이 보이나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이 되었네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항상 선생님을 놀라게 하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게르니카에 나온 인물과 동물을 사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해 보는지 선생님이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